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한인사회는 월드컵으로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지만 한국인들은 열심히 싸워준 태극전사를 격려하며 러시아인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 후 한국은 인터넷 공간에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드러냈고 러시아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러시아와의 경기,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스크린 속 태극 전사들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응원단. 경기 내내 선수들의 움직임에 환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후반 23분 러시아와 0대0의 공방전을 거듭하던 한국 대표팀이 교체 선수 이근호의 골로 앞서 나가자 잠잠하던 응원장은 일순간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분 뒤 러시아의 케르자코프 선수한테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자 여기저기서 아쉬움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비록 첫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열심히 뛰어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향한 한인들의 응원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게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비겨서 조금 아쉬워요. 생각보다 한국이 질 것 같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대한민국 화이팅! 무승부의 아쉬움을 뒤로한 한국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알제리와 브라질 월드컵 두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16강 진출의 최고 분수령이 될 이번 경기는 ABC 채널을 통해 미 동부 시간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연호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내일 펼쳐질 알제리와의 경기, 알제리는 벨기에와 H조 첫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했고 내일 한국과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공격적인 축구로 한국전 승리를 노릴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또 힘찬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의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 그리고 정영렬 수석 부회장이 지난 18일 본방송 KBN을 방문해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약사 부조와 냉동 기술 등 주정부 관련 기술직 면허의 취득 시험 준비를 돕는 한인 직업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한인 직업 학교가 개설됨으로써 한인들의 실업률을 줄이고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는 정규 취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정부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차세대들에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SAT 여름 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직업학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2세들, 1.5세들을 위해서 또 인턴십 그쪽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인회 후반기 이사회도 집행부가 준비 중인 모든 사업을 적극 후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창헌 신임 이사장은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우리 동포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또 동포들이 한인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많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7월 10일 브롱스에 있는 페람 스프릴라 골프 클럽에서 한인회장배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인 사회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애비뉴에서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여성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신호등 같은 교통 안전시설이 부족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인 레오니아 팰리세이드 파크 리치필드를 통과하는 그랜드 애비뉴. 상가들이 밀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에 비해 지나다니는 보행자의 수는 적지만 심심찮게 사고가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어제 오후 그랜드 애비뉴와 루비 애비뉴 교차로 인근 지점에서 한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그랜드 애비뉴를 횡단하려던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웨스트 루비 애비뉴에서 그랜드 애비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그랜드 애비뉴는 잉그루드에서 리치필드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95번 고속도로와 루트 4 그리고 46번 도로와 연결돼 있어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고 인근 다른 도로에 비해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빨라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구간의 경우 신호등은 센트럴 블러버드 교차로 단 한 곳,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통행량도 많아 연결도로에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신호등 설치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구간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양보운전 또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한탁 씨가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9일 이한탁 씨의 증거 심리를 주재했던 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 마틴 칼슨 예심 판사는 13일 이 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에게 전달된 권고문에 따르면 칼슨 판사는 이 씨의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증거가 무효하므로 그의 형벌과 유죄 판결이 무효화돼야 하며 검찰의 재기소가 없으면 이 씨는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120일 이내에 이 씨에 대한 재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25년 전 이 씨를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멀로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증거심리에서 이미 이 씨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증거를 번복할 새로운 추가 증거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5페이지로 작성된 이 권고문은 중부지법 윌리엄 릴린 본심 판사에게 전달되며 릴린 판사는 검찰의 재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권고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재판부의 재기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 이 씨는 120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다음 달에도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다음 달 4일 뉴욕 매츠와의 3연전을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퀸즈 한인회는 코리안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추신수 선수를 응원합니다. 올해로 5번째인 코리안데이 행사가 다음 달 6일 뉴욕 매츠의 홈구장에서 열리며 한인들에게는 자긍심을,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매츠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 일정과 겹쳐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응원전과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회와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마련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 류재봉 회장은 올해 행사는 추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맞춰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티켓은 플러싱 H마트 머레이힐 156스트리트 매장과 유니언 스트리트 매장, 금강산 식당, 뉴저지 H마트 리치필드 매장 등에서 판매합니다.
미래 경찰관을 꿈꾸는 1.5세, 2세의 꿈나무들 다음 주 토요일 뉴저지 펠팍에서 20여 주요 기관의 채용 실무 담당관들이 참석하는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유용한 정보 얻으시고 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 오후 12시 30분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올해로 세 번째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경찰의 꿈을 이루는 젊은 한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연방과 카운티, 로컬 등 법 집행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1.5세 2세들에게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경찰국은 물론 연방수사국, 이민 세관 단속국, 주류 담배 무기 단속국 등 20여 주요 기관에 채용 실무 담당관들이 참석해 경찰을 꿈꾸는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기관의 담당관들은 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격 조건, 사법기관 진출 과정 등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타운인 펠팍의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과 포트리의 키스 벤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한인 밀집 지역에서 경찰로 활약하며 느끼는 소감 등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 밖에 K9 경찰견, 모터사이클, 유닛 시범 행사 등과 티셔츠 증정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됩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 강도 높은 불법 콜택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등 유색인종을 겨냥한 표적 검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플러싱과 맨해튼 32 스트리트 한인 유흥업소와 식당 인근 지역에서 불법 콜택시 함정 단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 택시업계는 한인 택시 기사들이 무면허가 많다는 것을 TLC가 알고 집중 단속을 펼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TLC는 택시가 아닌 경우에도 일단 의심이 들면 마구잡이로 적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언론인 DNA 인포에 따르면 중국계 조셉 루는 지난 3월 TLC가 자신을 불법 택시로 오인해 벌금을 부과하고 당시 운전하던 그의 차량을 견인했다며 뉴욕시 감사원에 $1,200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콜택시 기사인 댄 키스는 자신이 흑인이란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됐다며 TLC를 상대로 $300만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퀸즈 플러싱 몰에서 TLC 단속 요원이 자신을 표적 단속했다며 정황을 지켜볼 때 인종적 표적 단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표적 검문과 과잉 단속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사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기에 이어 푸드 스탬프 깡 사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카드로 음료 1달러 99센트를 사면 41달러 99센트를 결제하고 차액 40달러를 20달러씩 나눠 갖는 수법으로 수만 달러를 착복한 한인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푸드스탬프 카드 사기로 수만 달러를 착복한 한인마켓 업주가 지난 6일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미니마트를 운영하며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 사기 행위를 저질러온 한인 조모 씨를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카드인 EBT 취급 허가를 받은 조 씨는 2012년 이후 고객들이 EBT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들에게 현금을 내어주면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착복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쿠키와 음료 등 1달러 99센트어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의 EBT 카드로 41달러 99센트를 결제한 뒤 차액 40달러 중 20달러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20달러는 자신이 갖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당국은 매월 4,000달러대의 EBT 매출을 기록
기록하던 조 씨의 업소가 갑자기 2012년 1월부터 월 EBT 매상이 2배로 오르고 그해 6월에는 2만 5천 달러까지 뛰는 것을 수상히 여겨 함정 수사를 벌여 조 씨의 사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주 하원의 회기가 종료됐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입법 성사는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토니 아벨라 의원 주도로 뉴욕주 상원을 통과하며 한인 사회에 희망을 부풀게 했던 동해병기법안은 주하원 교육위원회 처리 지연이라는 발목에 잡혀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캐서린 놀란 주하원 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 표결에 넘길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결국 허황된 기대로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끝까지 노력했던 한인사회 그리고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등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입법화될 수 있었던 법안이 정치인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후일을 기대해 보면서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